자, 그럼 우리 2단은 46쪽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데 학교에서 통합과학 수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꼭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선생님도 편하고 너네도 편하고. 진도 체크하면서 학교 수업 잘 들어. 노트 필기도 잘 하고.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자, 46쪽. 46쪽. 여기는 원자 모형과 이제 전자 배치부터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원자의 구조라는 것을 한번 설명하기는 했어. 자, 그러면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우리 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빨리. 오늘 물리했던 거 어려웠나요? 물리했던 거 어려웠나요? 많이는 아니고 지금 학기 초에 시간 날 때 물리 그 부분 앞에 기초 좀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가야 돼. 이해 못하고 남겨놓고 가면 되게 찜찜하고 여기 계속 연결이 돼. 특히 가속도부터는 속력 속도가 당연히 기본이고 가속도부터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라서 조금은 학기 초에 시간 남을 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원자의 구조 얘기를 했는데 원자의 구조. 자, 여기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가 기본 단위야. 그래서 이제 빅뱅 앞부분에 이 원자의 구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게 빅뱅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원자 핵이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을까? 처음부터는 몰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건 우리가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원자 모형의 변천사.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원자 모형이 쭉 변화된 얘기고 이게 제일 처음 순서대로야. 그래서 기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자만 있지. 기역은 아무것도 없이 입자만 있고 니은은 지금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고 전자 발견한 상태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전자들이 특별하게 돌고 있는 궤도를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은 지금 여기 칠판이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파란 공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 공에 뿌옇게 이제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해서 전자존재 확률 모형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럼 고율통합과학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고율통합과학에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오비탈은 고율통합과학에서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야. 근데 선생님 오비탈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제일 처음 이거부터 하자. 돌턴의 원자모형. 돌턴은 중학교 때도 우리 배우는 게 돌턴이지.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혹시 중학교 때 돌턴의 원자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물어보면 네, 배웠던 건 같아요. 그럼 뭐니 하면 뭔지는 몰라. 뭔지 알아? 배웠던 건 같아.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자,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원자라고 얘기를 한 게 돌턴이야. 구체적으로 원자. 그럼 돌턴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을까? 돌턴도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냐면 이 두 가지 법칙이 중학교 때,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3학년 1학기 때 나오나 아마 그럴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떻냐면 얘네들이 화합물을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반응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일정상분비의 법칙.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이게 물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되는데 사실 화학 1단원에서 이거 이제 화학 반응식 뭐 개수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의 질량비가 항상 1대 8의 질량비를 갖는 거야.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래서 프루스트가 알아냈어. 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항상 1대 8의 질량비를 가져. 1대 8의 질량비를 가져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프루스트야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 실험하니까 그래. 무조건 1대 8이야.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라부아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적 변화나 물리적 변화나 다 성립하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야 그럼 수소 1g하고 산소 8g하고 반응하면 물 수증기가 9g이 돼. 그러면 반응물이 1 더하기 8이니까 생성물이 9g이야. 얘도 마찬가지 질량비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대 8대 9에 B를 가져, 질량비를 가져. 이게 라부아제의 질량 보존 법칙이야. 그럼 라부아제야 왜 그래? 몰라. 실험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은 법칙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란 얘기지. 근데 왜 그런지 프루스트와 라부아제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돌턴은 그럼 내가 그걸 이론적으로 증명해 줄게 해서 돌턴이 원자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증명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 선생님 돌턴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야 돌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돌턴의 원자설이 옛날 이 1803년 또 얘기라서 1803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조선 언젠가요? 중기인가요? 후기인가요? 중무기인가요? 1800년도가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누구냐? 정조? 영종조 시대인가? 영종가? 그때 얘긴데 뭐 그때 뭐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어. 그런데 돌턴의 원자설을 얘기한 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질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했고 돌턴의 원자설로 증명이 됐어. 자, 그래서 증명이 되는데 첫 번째, 요거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야.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때? 오늘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쪼개지고 핵은 양성자는 무성자로 쪼개지고 양성자는 무성자는 쿼크로 쪼개지잖아. 틀렸지? 이러면 틀렸어. 2번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이 다르다라고 돌턴이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날 이것도 틀렸어. 왜? 동위 원소를 발견한 거야. 같은 종류의 원자지만 질량이 다른 원자를 발견한 거야. 동위 원소의 발견으로 이것도 틀린 얘기야. 세 번째, 돌턴이 뭐라고 했냐면 원자는 생성, 새롭게 생겨지거나 소멸, 없어지거나 변화, 다른 원자로 바뀌지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틀렸어. 왜? 오늘날 핵융합, 핵분열 하면 다른 원자로 바뀌게 되지. 왜? 우리가 원자라고 구성되어 있는 건 뭘로 아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원자 핵을 이루고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하고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핵분열과 핵융합을 통해서 어때? 달라지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 빅뱅 초기에서도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6종류, 그러니까 쿼크하고 전자가 생겨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가 결합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또 온도가 낮아지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성 원자핵이 되고 중수성 원자핵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바뀐다고. 그러니까 또 틀린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돌턴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 원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화합물이 될 때는 일정한 결합기를 가져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돌턴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돌턴 우리는 지금 이미 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니네는 돌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쿼크라고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돌턴보다 이미 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핵도 모르고 전자도 모르고 양성자도 모르고 중성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톰슨의 응급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톰슨이 응급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응급선 실험.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전자를 발견했다. 그럼 이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유리관 안에 여기 진공 상태야. 진공이 뭐지? 공기가 없다 이 말이지. 유리관 안에 진공. 그러니까 아무 물질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그다음 여기에 금속판을 놨어. 금속판. 여기는 마이너스극, 여기는 플러스극. 그러니까 그 금속. 그냥 금속판이야. 금속판. 이 금속판에다 여기에 전압으로 마이너스극을 걸어주고 한쪽은 플러스극을 걸어준 거야. 근데 이 금속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냥 금속 결합 모형을 선생님 아마 몇 번을 얘기할 거야. 계속 화학 수업을 하면서 몇 번을 얘기할 텐데 금속 결합 자체 우리가 전자의 바다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의 바다. 그럼 바다에 뭐가 꽉 차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물고기. 야, 바다에 물고기가 꽉 차 있으면 어떡하냐? 바다에 뭐가 꽉 차 있어? 물이 꽉 차 있지. 바다에 물이 꽉 차 있는 것만큼이 전자가 바다의 물처럼 전자가 꽉 차 있는 그냥 전자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 결합. 전자 덩어리에.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고 전압을 쭉 높였어.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전자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 마이너스 청력이 생기고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니까 이 전자가 쭉 플러스극 쪽으로 딸려가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극 쪽에 구멍을 뻥 뚫어놨어. 그럼 이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이 전자들이 금속판에 팅팅팅팅 충돌하겠지. 그럼 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여기 구멍을 뻥 뚫어주면 전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자가 연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의 연속적인 흐름. 이게 음극선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로 해주면 우리 총 있잖아. 기관총이라고 한다면 내가 총 방아쇠를 땅 당기면 따라라라라 총알이 연속으로 날아가지. 그것처럼 전자가 연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전자의 흐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니? 전자의 흐름이 뭐야? 그래, 전류. 전류가 하는 거야. 가천과학관 가면은 가천과학관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한 번쯤 가보지 않나? 가천과학관 가면 이렇게 유리관 안에 넣고 막 이렇게 쏘는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전자 연속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다다다다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이동하는 곳에다가 이제 톰슨이 이제 장난질을 시작했어. 이 장난질을 한 게 이 책에 있는 거야. 자, 여기에다 장난질을 시작했는데 어떤 장난질을 하냐면요. 자, 이것 좀 지울게요. 음극선이 쭉 지나가는데 여기다 플러스극을 갖다 댔더니 이게 플러스극 쪽으로 휘어졌어. 왜 휘어졌을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극 쪽으로 인력이 생겨서 휘어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음극선인데 저게 뭔지를 전자인지 몰랐어. 저게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더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음극선이 찡 흐르고 있는데 이 앞에다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필필필필 돌아간 거야. 그럼 우리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게 불면 어때? 내가 막 가려고 우산 쓰고 특히 가려고 하면 어때? 몸이 막 뒤로 밀리지. 왜 밀려? 내가 몸이 뒤로 밀렸다라는 말은 뭐야? 내가 충돌을 받아서 어때? 속력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 속력의 변화가 생겼죠. 나 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뒤로 가니까 속력의 변화가 생겨. 운동량의 변화 생겼지. 뭐가 작용했어? 힘이 작용했지. 그 어떤 힘이 작용했어? 압력이 작용한 거야. 압력도 힘이야. 기체 분자가 나한테 충돌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기체도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지만 어때? 내가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 기체가 있는 거 못 느껴. 근데 손을 빨리 움직이면 손 사이에서 뭔가 느껴져. 손바닥에서 뭔가 부딪히는 게 느껴지지. 그럼 뭔가 부딪힌다는 말은 충돌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충돌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충돌하는 입자가 질량이 없다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느껴지겠어? 안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을 갖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질량을 갖는다.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걸 왜 믿어? 약간 그런 영상 같은 거. 아, 그런 영상. 나도 귀신이 있다는 거 믿거든. 나도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는데 이 귀신의 존재를 이제 밝혀내려고 했었는데, 자 봐.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 뭘 가져? 질량을 갖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던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귀신의 질량, 그러니까 지금 영혼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저울에다가 사람 올려놓고, 물론 이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럼 너무 생각해도 웃기지 않냐? 과학자들 바깥에서 죽어라 하고 있겠지. 죽어라 하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울에 봤더니 실제로 질량이 감소한 거야. 그래서 귀신의 질량을 밝혀낸 이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영혼의 고스트 질량 해가지고 0.0000 몇 그램 딱 이렇게 신문에 일면 기사로 이게 실린 거야. 근데 인정을 받았을까? 못 받았지. 왜? 그 실험적 오차도 있으니까. 그걸 따진다고 한다면 이걸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질량이 있어야 돼. 반드시 물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귀신이 오늘 본다라고 에너지를 측정하자. 선생님 빅뱅 할 때 질량이 곧 에너지야. 기억나시나요? 질량이 곧 에너지야. 그럼 그 에너지 형태가 전자기파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귀신이 왔었을 때 막 전파교란이나 막 이렇게 지직거리고 뭐 이런 걸로 막 증명하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이유가, 요즘 그런 거 하나? 분신사바라고 아니? 분신사바 들어봤나요? 해보셨나요? 해봤어? 어우, 해봤구나. 그 믿어? 아니 근데 어. 얼마 전에 핸드폰에서 봤는데 한 반에 한 28명 같이 했다가 기절했다고. 그거 봐가지고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을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우리 수업하면서 쓰는 때 그 분신사바를 이렇게 막 유행을 하는 거야. 야, 이 균따 자식들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나 쳐하던가 잠이나 쳐자라고 이제 막 이러고, 그 애들이 이제 한 명씩 하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다고 한 명씩 아름아름 다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끝내 이제 선생님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반에서 딱 2명만 안 하고 있었어. 별 병신 같은 짓거리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이제 한 거야. 야, 사랑아 이거 해봐.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해보라고. 와, 너까지 그러냐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막, 야, 너 해보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한 거야. 근데 이제 둘이서 하니까 서로 뭐 네가 밀었네. 야, 하는 방법은 알지. 놓고 이제 물어보고 서로 네가 밀었네. 야, 움직이지 마. 나 손 튈 거야. 근데 절대 이거 안 잡고 내 힘 안 줄 거야. 나도 힘 안 줄 거야 하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믿게 된 게, 난 뭐 하나 꽂히면 그 끝장을 보는 편이거든. 근데 내가 분신사바라도 약간 끝장을 봤어. 내가 절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끝장을 보는데 선생님 때 이제 야간 자습이라는 걸 했는데 혼자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이거 되나 안 되나, 내가 지금 검증을 할 거 혼자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한번 되기 시작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귀신이 이제 잘 들어오는 거지. 그 뭐 너는 무슨 귀신이냐, 뭐 이걸 아냐, 이걸 하는데 막 이제 온갖 것들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근데 그때가 이제 고3 학기 초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조합으로 모였으니까 잘 모르잖아. 걔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야, 이제 뭐 막 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시간 조용, 야, 들어와서 뭐 물어볼 거 없냐? 이랬는데 이제 친구 한 놈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집에 노래방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노래방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른 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야, 씨,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막, 왜 노래방 한다는 얘기 안 했어? 막 웅성웅성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노래방 룸 개수 몇 개인지 아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도 처음 하는 우리 반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냐고. 안 돼. 그럼 숫자로 쓸 수 있냐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쭉 하더니 7이라는 걸 딱 쓴 거야. 그래서 야, 7개 맞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끼치는데 맞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내 손 이거 근육 움직임 때문에 그렇겠지 막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확 나버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그 이후에 계속 한 거야. 이제 더 심취해가지고 이제 혼자 자면서도 하고 야자 시간에 하고 이제 야자 시간에 뭘 하려면 이게 너무 잘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문제집을 펴놓고 물어봐야겠다. 근데 그 짓거리를 했어. 진짜. 문제집을 펴놓고 시험 때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이제 그 생각. 뭐 수능 때 써먹어봐야겠다. 아니면 시험 때 써먹어봐야겠다 하고 문제집을 펴놓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확률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안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최선의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멈추세요 하는데 이제 가서 보기 가서 딱딱딱딱 멈추는 거야. 근데 평균 한 60% 정도 확률로 맞추는 거야. 자기가 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그래, 내가 모르는 거야. 그 60%로 내가 해도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시험에 쓰기에는 뭐 좀 그런데 하고, 그래도 내가 모를 때 그 중에 확률 5분의 3, 60%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때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면서도 이제 그게 없어도 자면서도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할 정도로 이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막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이제 온갖 착각들을 다 물어보다가 이제 하나를 물어봤어. 내가 커서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나쁜 사람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일단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다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건데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건데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소름 끼쳐.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왜 그걸 하나 물어볼 때마다 나의 생기를 계속 그걸 내가 뭔가 줘야 된다라고 하잖아. 나의 길을 그걸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 안 했는데 우연찮게도 그 이후에 내가 시금시금 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팔도 어깨도 물론 이걸 계속해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픈 게 이제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막 입술에도 뭐가 나고 팔도 아프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막 바짝 얼굴도 막 시커멓게 이제 그러니까 기를 빨리는 그런 느낌? 그러고 한 2, 3주? 거의 한 달 동안을 진짜 몸도 아프고 막 엄청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절대 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군대에 갔는데 선생님 이제 논산에서 조교 출신인데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자꾸 귀신이 출몰한다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총격 사건까지 그러니까 총격 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초소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거를 이제 뭐 안고 얘기하고 안 하면 이제 총 발사해가지고 접근 못하게 이거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포탄을 쏜 거야. 귀신 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오는데 뭐 안고 대라고 그냥 쑥 지나가니까 공포탄을 땡겨 버린 거지.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막 이제 난리가 났는데 자꾸 이제 귀신을 봤다. 뭐 누구는 동자 귀신을 봤네, 할머니 귀신을 봤네, 막 이런 소문들이 일개 많이 떠도는 거야. 어느 초소에 가면 특히 많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훈련소에 이제 그 여름에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해 입어가지고 이제 그 당장이 무너진 거야. 근데 하필이면 딱 그 지역에서만 귀신이 보인다라는 그게 딱 그 초소에서만 보인다라는 실화입니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MSG를 조금 첨가하긴 하지만 이건 다 실화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논산 주교님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훈련 병력에 별의별 애들이 다 와. 연예인도 있고 막 운동선수 막
뭐 행정고시 2차까지 합격해서 뭐 30몇 살 돼가지고 훈련병 군대 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 중에 역술인도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 이거 다 조사를 하거든 훈련병에. 얘가 뭐 역술 공부 자기는 뭐 했다고 역술 공부했다고 그냥한테 물어봤어.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쫙 훈련소 이렇게 딱 보더니 이 훈련소 이 담장 경이 되게 오래된 거거든. 한 1900, 그러니까 그게 6.25 전쟁 때 50년대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혹시 여기 뭐 훈련소 담장 여기 무너지지 않았냐고 무너졌다고.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 훈련소 담장 자체가 그 4, 5세기하고의 이제 별개처럼 있는 그런 건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 틈으로 이제 귀신이 자꾸 나오는 거다. 아마 이게 담장 공사가 끝나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처음에는 야 너 이 새끼야 그럴듯하게 꾸며내지 마.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귀신이 나왔다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차저차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도 귀신이 있다고 믿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막 군대에서 막 그 귀신 소동이 있으니까 이제 나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해주면서 막 얘기하니까 고참들 야 너 해봐 빨리 분신사바 해봐. 난 절대 안 한다고. 난 무조건 믿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럼 이거 주문을 알려줘. 막 그럼 주문 알려주고 군인 도로에 앉아가지고 밤에 막 이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믿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아무튼 뭐 귀신 얘기하다가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면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잠깼지? 아무튼 난 귀신을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게 물론 내 그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또 한 번 컸던 게 가위 눌린다라고 하나? 가위 눌리는 것도 약간 결정적인 약간 한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계단 올라갈 때 버릇이 항상 처음에는 한 칸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칸씩 올라가거든. 그게 항상 나의 약간 루틴, 버릇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횡단보도에서 선 안 밟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계단 올라갈 때 한 칸 무조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밤에 이제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나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이제 집이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저 10몇 층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운동삼아 뛰어 올라가야겠다 하고 한 칸, 한 칸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한 칸이 남는 거야. 내가 맨날 그 가던 길이니까 남을 리가 없는데 물론 내가 그 루틴을 깨고 처음에 2칸을 올라갔던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갑자기 한 칸, 2칸 하고 이제 한 칸이 남아서 딱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데 지금 얘기하면 내가 소름이 끼치는데 갑자기 소름이 환기고 느낌이 저 계단은 뭐지? 왜 남았지? 하는 순간 나 지금 얘기하면 지금 이게 소름이 끼치네. 뒤에서 막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차마 고개를 못 돌리게. 내가 고개 돌리면 왠지 뭔가 볼 것 같은 그 불길한 느낌에 고개는 못 돌리겠고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6층까지 그 3층쯤에서 6층까지 뛰어 올라갔거든. 근데 그때는 또 다 맞았어. 그 계단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역시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때 뭐 아무튼 뭐 내가 물론 처음에 한 칸을 안 밟고 2칸을 밟았을 수도 있겠지. 내가 정확히. 근데 나의 루틴은 항상 지금도 그래. 한 칸, 2칸. 그럼 뭐 어느 계단 한 칸 남네, 어느 계단 딱 떨어지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거기는 맨날 늘상 내가 다니던 길이니까.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뭐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을 믿긴 하는데 그리고 나 자체가 약간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해. 난 아직도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안 갔다. 과학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뭐 아무튼 그런 음모론을 좋아해서 자 아무튼 자 질량을 해놨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음극선에다가 물체를 놨더니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생겼어. 그럼 우리 1학년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빛의 직진의 증거가 그림자지? 그럼 얘가 직진성을 해갔더라. 그러면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질량을 갖고 직진하는 입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게 전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했지.
자,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고요. 이 모형을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딩이 어때? 젤리 같은 거에 과일 알갱이 입자가 박힌 게 푸딩이잖아.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가 있으면 과일 알갱이가 박혀있듯이 전자가 박혀있어. 근데 원자는 전기를 안 띠니까 전자가 6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 몸통 자체가 플러스를 띌 거야.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톰슨이 푸딩 모형을 이렇게 발견해. 톰슨은 뭐 발견한 거야? 전자만 발견한 거야. 전자만. 자, 그럼 그 이후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톰슨의 푸딩 모형은 끝났어. 전자 발견했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T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것이야. 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 일단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그럼 알파 입자가 뭐냐면 여기 방사성 물질 있네. 방사성 물질. 그럼 알파 입자 우리 빅뱅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 할 때 핵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 붕괴가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세 가지가 있어. 이거 물리, 상대성 이론 가면 질량 에너지 전환 할 때 그 얘기도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알파 입자는 뭐냐면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이 알파 입자야. 그럼 헬륨은 2, 4잖아. 원자 번호 2 뭐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지. 헬륨 원자 핵이니까 핵이니까 전자가 있어 없지? 그럼 전자 2개 있는 거 빠진 거. 이게 알파 입자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알파 입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묶여 있는 게 여기 알파 입자야. 이 알파 입자를 여기에 이제 얇은 금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껌종이 은박지로 쌓여져 있잖아. 그렇게 얇게 금덩어리 골드 금을 얇게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 알파 입자를 이 금에다 쏜 거야. 금박에다가 쏜 거야. 얇은 금에다가 쏜 거야.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뭘 발견했지? 전자만 발견했잖아.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자 봐. 내가 공기 중에 뛰어가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뚫고 뛰어갈 수 있지? 그러면 이 원자들이 전자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 입자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양성자 하나 자체가 전자의 질량 2000배, 약 1830배 엄청 무겁잖아. 그러면 여기를 다 뚫고 지나갈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통과했어. 뭐라고요? 대부분 통과. 뭐라고요? 대부분 통과. 그럼 이 대부분 통과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통과했는데 통과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얘네들이 ทิ้ 맞고 탕 튕겨져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야. ทิ้ 맞고 튕겨져 나왔어. 무슨 얘기냐? 봐. 여기에 선생님이 분필 조각이 있는데 분필 조각 벽에다 던져.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맞고 튕겨져 나오지? 그럼 이게 맞고 튕겨져 나오려면 이 분필 조각보다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나게 커야지 맞고 튕겨져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엄청나게 커야지 튕겨져 나오는데 아주 극히 일부, 대부분 통과했다는 말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이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큰 애가 있는 거야. 그걸 튕겨냈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형광 스크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 입자가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점이 딱 찍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펼쳤어. 이렇게 쫙 펼쳐서 봤더니 점이 따다다다다다다 대부분 통과했으니까 알파 입자 여기 대부분 통과했는. 근데 여기에도 등성 여기에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에 찍혀 있다는 말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맞고 통 하고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야.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 어렸을 때 특히 남학생들 비비탄 총으로 한 번씩 다 이렇게 놀아보지 않나요? 그럼 비비탄 총 엄청 세잖아. 종이 한 두세 장면 그냥 뚫고 나가잖아. 맞나요? 종이 그냥 뚫고 나가잖아. 그럼 이 종이를 그냥 비비탄 총이 뚫고 나가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이에다가 대포를 쌌더니 이 종이가 대포알을 튕겨냈어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자, 대부분 통과했다는 말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지. 그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아주 좁은 지역에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 자, 대부분 통과했는데 여기에 약간 휘어졌어. 그 왜 약간 휘어졌을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는 거야. 왜? 이 알파 입자 자체가 무슨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미 전자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아주 큰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얘기하는데 무슨 모형, 이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행성 모형.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됐다. 이해되셨나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소 원자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모습이 어떤 거냐면,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지? 1번이잖아. 양성자 한 개잖아. 그럼 이 수소 원자를 선생님이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만큼 확대했다라고 쳐. 수소 원자를 그만큼 확대했어. 그럼 그 축구 경기장 중앙선에다가 골프공 하나를 놨어. 그런 다음에 축구 경기장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수소 원자야. 자, 그럼 보충 설명. 뭔 수소 원자를 골프공, 축구 경기장만큼 확대해놓고 골프공을 놓고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수소 원자는 원자번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지. 그럼 그 골프공이 뭐다? 양성자다. 그럼 그 파리 한 마리가 뭐다? 전자다 이 말이야. 그럼 대부분의 질량, 그러니까 이 원자의 크기는 축구장만한데 이 축구장만의 질량이 다 어디에 있어? 골프공에 있는 거야. 그럼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파리가 그걸 빙빙 도냐? 지멋대로 날아다니지. 이게 수소 원자를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핵에 다 모여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자는 지멋대로 날아다닌다. 이게 수소 원자를 가장 잘 표현한 모형이야. 자, 그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 보니까 어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문제점이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체를 집어 던졌어. 어떻게 돼? 떨어지지. 더 멀리 던졌어. 떨어지지. 왜 떨어져? 왜 떨어져? 물체가 왜 지구 쪽으로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 중력의 원인이 되는 힘이 뭐? 만류력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 인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인력이 생기면 뿅 하면서 이 전자가 떨어져서 이 원자핵이 어떻게 돼야 돼? 붙어버려야 되겠지. 근데 전자가 계속 돌고 있어.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강한 게 이제 보의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 이 보의 원자 모형은 선생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이 보의 원자 모형 자체는 우리 고열통합과학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아마 선생님이 보의 원자 모형이야 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제 스펙트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보의 원자 모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행성 모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의 원자 모형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의 원자 모형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자, 요게 있어. 얘는 원자 모형은 아니야. 원자 모형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 이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극선 실험을 해. 양극선 실험. 얘는 원자 모형은 아닙니다. 양극선 실험. 이게 이제 이 양극선 실험 과정이거든. 뭘 발견했을까?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양성자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양성자를 발견했냐면 아까 음극선 실험에서 똑같이 유리관에다 넣고 근데 거기서는 진공인데 여기는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어. 소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똑같이 여기다 마이너스 극 여기다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전압을 쭉 걸어줬어. 그럼 여기 플러스 극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이 마이너스 금속판인 전자가 쭉 딸려가겠지. 그럼 여기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 전자가 쭉 끌고 가면서 이 수소에 있는 전자를 탱 쳐가지고 수소에 있는 전자들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전자들이 플러스 극쪽으로 쭉 이동해. 쭉 이동해. 근데 여기다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줬어.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는 전자 하나보다 약 1830, 약 2100 질량이 더 크지.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을까? 이게 수소 원자핵 자체는 양성자 하나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럼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전압을 높은 전압, 그러니까 높은 힘을 걸어주니까 이 질량이 큰 것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지. 이 양극성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실험을 통해서 저건 뭐지? 오늘날 보니까 이 양극선 실험 자체가 양성자였다는 얘기지. 그럼 제일 처음에 전자 발견을 했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작은 입자인 양성자를 발견한 거야. 그럼 여기 과정에서 보면 어때? 중성자 발견 시기가 굉장히 늦었지. 중성자 발견 시기는 불과 지금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중성자 발견 시기 아니면 전자 발견 시기가 왜 빨랐을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전자는 뭘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량이 가벼우니까 가장 먼저 전자를 발견하게 됐고 그럼 중성자 발견 시기는 왜 늦었을까? 전기를 안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을 못하지. 전기를 안 띠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거야. 그러니까 발견 시기가 가장 늦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뭐 원자 모형 상관없으니까 이 중성자 발견 얘기도 잠시 보면요. 똑같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를 막 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베릴륨에다 쐈어. 베릴륨 원자 보면 4번 좀 가벼운 금속판이거든. 거기다 쐈더니 뭔가 퉁 하고 튀어나왔는데 뭐 전기도 안 튀고 아무것도 없는데 질량이 큰 게 퉁 튀어나온 거야. 그게 중성자였다라는 거지. 중성자 발견 시기가 늦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뭔지 알지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스펙트럼 아니야? 맞아요, 스펙트럼. 스펙트럼 중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선 스펙트럼 중에서 뭐라고 하지? 방출 스펙트럼이지? 보호의 원자 모형. 방출 스펙트럼인데, 보호의 원자 모형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우리 49쪽 한번 교재 한번 펴보실래요? 49쪽? 자, 다음은 로더포드 알파 입자 대표문항 헬륨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이를 토대로 민수의 가설을 세운 후 수행한 실험이다. 자, 러더포드의 실험 결과 민수가 뭐라고 가설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러더포드의 실험 결과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용한 금, 박 대신 알루미늄 박으로 실험을 할 그러니까 금 대신 알루미늄 사용했다는 말은 원자 번호가 아주 작으니까 원자핵이 가벼운 걸 썼다는 얘기지. 경로가 이거나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 수가 감소했다. 왜 그럴까? 금은 원자 번호 79면 양성자 79개에 중성자가 거의 100개 이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되게 어떻게 돼 있어? 크겠지. 근데 알루미늄은 양성자 13개, 중성자 한 15개 정도 있으려나? 이렇게 있으니까 원자핵이 어떻게 돼 있어?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민수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고3에서 나왔어. 자, 모든 원자에게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지. 근데 이 실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원자에서 전자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우리 이제 전자 확률명 오비탈에 대한 맞는 내용이야. 근데 이 실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허용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이 실험 결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경로가 희거나 튕겨나온 알파 입자의 수는 원자 핵 전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 원자 번호 79번이 금하고 원자 번호 13번 이거는 이 핵의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4번이 민수의 가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 원자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퍼져 있는 양전화 그룹의 무질서하게 분포한다. 이게 전자 존재 확률 오비탈에 대한 설명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실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실험은 지금 금하고 알루미늄,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 튕겨전 여기서 튕겨나온 알파 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했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4번 보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지금 우리 배운 원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저번 시간 했던 거 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자를 표현할 때 여기 A, B, C, D 얘기했고 C, G는 여기 뭐 써준다고 여기는? 원자 번호를 써준다라고 했지. 원자 번호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양성자수, 중성 원자의 전자수하고 같다라고 했지. 중성 원자의 전자수하고 같고, 자 왼쪽 위에는 우리 뭐 써준다? 질량수를 써준다라고 했지. 질량수. 이 질량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지하니까 양성자수, 중성자수 써준다라고 했지. 그럼 오른쪽 위에는 뭘 써준다라고 했어? 이온수, 전하량을 써주고, 오른쪽 밑에는 뭘 써준다? 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개수를 써준다라고 이렇게 했었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50쪽하고 51쪽 지금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1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나오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전자가 발견되었니? 아니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틀렸고,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밀도가 큰 부분이 존재한다. 맞지? 원자 속의 중성자는 확인한 게 엄청 늦었다라고 했지? 그럼 답은 기억디귿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음극선에서 수직으로 전기장전체 음극선이 플러스로 휘어진다. 얘는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니은에 해당이 되겠지?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묻혀놓은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는 뭐라고? 집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기억이 되겠지?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기 불이 설치하면 이건 질량을 갖는다. 이 얘기가 되니까 니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고요. 자, 3번 또 음극선 실험 나왔네요. 자,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음극선 성질.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오른쪽 밑에 그림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아까 설명을 해도 안 했네.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여? 그게 뭐지? 말굽자석. 자석을 놔도 휘어집니다. 자, 이 자석을 놔도 휘어지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전자기력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음극선 자체가 뭐라고 했어? 전자이론. 이 전자이론은 뭐라고 했지? 전류라고 했지. 전자기력은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놓으면 힘을 받잖아. 그러니까 자석을 놓으면 자기장 안에서 이게 전자가 이동했다는 말은 전류가 이동했으니까 힘을 받아서 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석을 놔도 휘어져. 자, 그럼 1번. 음극선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직진한다. 아니지. 음극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지. 자, 2번.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뭐 보고 알 수 있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3번. 음극선은 전하를 띠므로 외부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경로가 휘어진다. 맞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 자석을 놔도 휘어진다. 음극선은 전하를 띠므로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경로가 휘어진다. 맞고.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맞지? 자, 4번.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 A는 뭐지? 전자지, 전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 B는 뭐지? 원자 핵이야. 양성자, 중성자라고 쓰면 안 됩니다. 원자 핵입니다. B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는 뭐 발견했다? 양성자를 발견했다. C는 양성자. 그럼 음극선 실험 시 방전권 내 기체의 종류에 따라 A의 질량이 달라진다. 야! 전자의 질량이 달라져? 아니지. 기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은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원자의 종류는 뭐가 결정해? 양성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핵이 달라지는 거지 전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B가 뭐야? 플러스를 전하를 띈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지? 그럼 맞는 얘기가 되고요. 디귿. C는 양성자, B를 구성하는 입자이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51쪽 5번. 가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실험 보니까 지금 어때?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진 거지? 그 다음에 자,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으니까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어도 음극선 휘어지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음극선이 연속적인 전자이름이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실험으로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다. 맞지? 가실험 자체가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 6번. 나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지? 그럼 알파 입자를 튀어나오게 만든 원자 내부의 입자는 음극선과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띈다. 알파 입자를 튀어나오게 만든 원자 내부의 입자 음극선과 같은 점. 마이너스 띄는 게 아니라 원자 내부 입장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지. 그럼 틀렸고. 이 실험은 최대익이 고안하였다. 최대익은 중성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으로 원자 내부의 밀도는 균일하다는 사실을 발견되었다. 아니지? 원자 내부의 입자가 불균일한 거지. 그 다음에 원자 속에 음전하를 띄는 아니 원자 속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을 확인한 거잖아. 5번. 원자 내부분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극히 일부 지역만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빈 공간이었다. 그래서 6번 답은 5번. 7번. 그래서 이제 중앙에는 아주 많은 점이 찍혀 있다는 말은 대부분 통과했다는 얘기지. 그럼 원자 내부의 밀도는 균일하다? 아니 불균일해요. 원자 내부의 양전하를 띠는 질량이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맞지? 원자 내부의 양전하를 띠는 입자와 음전하를 띠는 입자의 같은 수로 존재한다. 같은 수로 존재하겠지만 이 실험을 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고요. 8번 이거 양극선 실험이야.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 아니지.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 양성자. 그럼 A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했으니까 A가 양성자지. B는 전자, B는 지금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기차 방정관에 넣어주는 기체를 바꾸면 양극선의 질량이 달라진다. 양극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원자핵이잖아. 맞니? 그러면 헬륨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되는 거니까 질량이 달라지겠지요. 수소를 넣었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가 돼서 양극선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1쪽 한번 볼게요. 자, 52쪽에 선생님 지금 우리 원자의 구조 쭉 설명을 얘기한 거고 저번 시간에 우리 동위원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위원소 했던 거 기억나지? 원자 번호는 같으나 이 얘기에. 자, 53쪽에 밑에 대표 문항은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온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다시 이거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쓰고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대표 문항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X 이온 이렇게 있고 Y 이온 이렇게 존재. 이온이라고 있어요. 이온. 그 다음에 A의 수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수. 그 다음에 C의 수. 그럼 X와 이온을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 C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얘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그럼 얘가 뭐라는 뜻이야? C가 전자라는 얘기가 되겠지. C가 전자. 그럼 A나 B나 이게 뭐지? 양성자와 중성자에 해당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X이온은 A의 수가 12개고 얘는 10개래. 그 다음에 얘는 11개고 얘는 8개래. 얘는 10개 똑같대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봐. 자, 만약에 A가 양성자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 10번이네. 그럼 원자 번호 10번이 누구야? 네온 맞나요? 자, 수해, 리배, 중탄, 질산, 풀레. 네온이란 말이야. 네온이 이온이 될 수 있나요? 네온 이거 비활성 기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이 될 수 없어. 이온이 된다는 건 우리가 전자를 잃고 얻어서 꽝 대신 답이라고 얘기했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를 위치를 갖자라고 했잖아. 윤준아 집중하세요. 그럼 이게 양성자가 아닌 거야. 그럼 이게 양성자겠네.
그럼 양성자가 11개니까 X2호는 11번인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양성자가 8개니까 1, 2, 3, 4, 5, 6, 7, 8 이거는 산소인 4나 2, 5, 8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고 이게 중성자고 얘가 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중성자이다. 기억 맞네요. 그 다음에 X2호는 그럼 X는 나트륨 이온 됐고 중성자, 양성자가 11개고 중성자가 12개니까 여기는 23이 되겠지. 여기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쓰는 거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선생님 요거 디귿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울 건데 자 나트륨 이온하고 산화 이온하고 누가 더 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원자 반지름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야. 그럼 봐봐. 자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껍질이야. 그럼 자 나트륨이 여기에 있으면 이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얘처럼 전자 배치를 갖겠지. 그 다음에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으면 얘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전자 10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 그러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똑같이 껍질이 2개야. 근데 자 얘는 양성자가 11개니까 플러스 11 얘는 플러스 8이야. 전자는 똑같이 10개를 갖는데 자 내가 플러스 11이면 플러스 11인 상태에서 전자 10개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8에서 전자 10개를 잡아당겼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잡아당기겠어? 플러스 11이 전자를 더 플러스의 힘이 세니까 전자를 더 많이 당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전자가 안쪽으로 끌려오니까 전자가 퍼지지 않고 안쪽으로 끌려오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있는 영역까지 포함된 게 원자는 전자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전자를 당겨 왔으니까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있고 산화 이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 반지름 이 이온 반지름은 산화 이온이 더 크게 되는 거야. 왜? 얘는 8번이고 11번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얘기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비탈을 배우고 나서.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이온이 됐을 땐 전자 배치가 네온처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다 채운 상황이잖아. 왜? 전자가 10개니까. 근데 원자 핵에서 나트륨은 플러스 11, 플러스 11에서 전자 10개를 당길 때하고 플러스 8 산소 양성자 8개에서 전자 10개를 당길 때하고 누가 힘이 세다고? 플러스 힘이 셀 때가 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래서 X-이온이 Y-이온보다 크다. 맞겠지? X-이온이 Y-이온보다 작다. 작다가 돼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도 틀렸지? 11, 23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11번이 하나 잃었으니까.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위 원소의 평균 원자량? 나중에 해도 될 거. 평균 원자량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54쪽에 54쪽하고 55쪽하고 56쪽에 120번까지 요거까지만 하고 보호 원자 모형 하도록 할게요. 121번은 아니에요. 121번은 안 합니다. 121번은 선생님 다시 설명해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지금 121번 풀라고 하면 못 풀어. 120번까지만. 자, 55쪽 115번 그림가는 입자 X를 발견하시오. 이거 뭐야? 톰슨의 응급선 실험 맞나요? 톰슨의 응급선 실험? 톰슨의 응급선 실험. 자, 나는 입자 Y, 이거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이지. 그럼 X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지. 거의 전자는 질량 무시하는 거지. 그럼 기억 틀렸고요. X와 Y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 X는 마이너스를 띠고 Y는 플러스를 띠니까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겠지. 전기력. 정전기적 인력이 전기력입니다. 원자에서 X의 총 전하량의 크기와 Y의 총 전하량의 크기는 그럼 같지.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가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거지. 됐나요? 또?
118번 한번 볼게요. 자, 118번 조금 어려우나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A의 숫자 1, 2, 3, A가 1, 2, 4,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 2, 3, 그 다음에 B의 숫자 1, 2, 1, 2, B의 수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랬더니 여기가 가래, 그 다음에 여기가 나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다야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여기서 알려준 게 가가 H13이래.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A가 양성자가 될 거고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중성자가 된다는 얘기지. 가가 H1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양성자 하나고 중성자 하나니까 나는 뭐가 되겠어? H12 중수소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헬륨이고 중성자가 하나니까 얘는 헬륨 2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가나다를 했으니까 A는 양성자다 맞는 얘기가 되고 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전자수는 같이 똑같은 수소니까 맞나요? 전자수는 같아요. 그럼 니은 틀렸고 질량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 얘는 질량수 3이고 얘도 질량수 3이잖아. 그럼 질량수는 같네요. 그럼 디귿도 틀렸습니다. 이해됐나요? 또 질문? 119번입니다. 119번이요? 자, 119번 한번 볼게요. 자, X, Y, Z인데 지금 그림은 원자 X에서 Z의 구성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라고 했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지? 그럼 첫 번째 공공이니까 빨간 공 하나, 하얀 공 하나니까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그림을 Y를 보니까 빨간 공 하나고 하얀 공이 두 개인데 전자가 하나야. 그럼 빨간 공이 뭐다? 양성자다. 그럼 X에서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뭐야? H12 중수소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빨간 공 하나, 중성자가 두 개니까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네. 그럼 Y는 H13 3중수소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빨간 공이 두 개, 그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고 전자가 두 개 있네. 그럼 Z는 헬륨 2,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양성자 두 개니까. 그럼 빨간 공은 양성자이다 맞고 X와 Y는 동위원소지?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다는 동위원소. 질량수는 Y가 Z보다 크다. 아니 질량수는 같아요. 그럼 얘도 틀렸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선생님이 121번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는 요거 2단원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앞에 가서 이제 원자량, 이제 뭐 화학식량, 몰 개념 할 때 그때 선생님이 원자량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문제는 그때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인데 그럼 딱 두 문제만 하자. 57쪽에 123, 124 125 123, 124, 125 요 세 개만 할게요. 요 세 개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보호 원자 모형 할게요.